결국은 이제 제일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사람은 뭐냐? 걱정이 없는데 자존감이 굉장히 낮아서 내 치부를 들춰내고 싶지 않은 사람들. 세상 여유 몰라요, 괜찮아요, 이런 사람들은 불안하지가 않고 모르는 거에 대해서 크게 스트레스를 안 받죠. 오늘 할 내용은 사람들이 이제 저에 대해서 좀 가끔 오해하시는 것들이 공부를 잘하지 않았을까, 그거를 들으면 사실은 좀 몸둘 바를 모르겠는데, 개인적으로는 공부에 대해서 들으려면 오히려 저같이 부족한 사람들한테 들어야지. 예를 들면 그냥 태어나서 그냥 잘해본 사람들 있잖아요. 공부 못 해본 사람들의 서름을 잘 몰라요. 전 진짜 잘하는데. 왜 야구 선수들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워낙 스타 플레이어 출신들은 감독을 못한다, 이런 얘기들 많이 있거든요. 왜냐면 자기는 못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오늘은 저와 함께 공부에 대해서 한번 가볍게 얘기 나누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공부 잘하는 방법. 잘하게 만드는 거 저도 몰라요. 중요한 세 가지 먼저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공부에서 뭐가 제일 중요해요? 암기력? 암기력, 그 집중력. 집중력.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는 그냥 머리. 이게 사실 공부의 처음이자 끝이죠, 실제로. 정교분포라고 있잖아요. 이런 식의 그래프 본 적 있을 거예요. 거의 상위 1%. 그리고 해도 죽어도 안 되는 사람 1%. 나머지는 사실 여기 사이에 껴있는 사람들은 공부를 머리로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정도 사람들은 그냥 책을 보면 내가 원하지 않아도 내용을 막 알게 되는 그 정도 수준인 거죠. 그냥 쓱 보면 오, 막 이렇게 들어오는 느낌 있잖아요. 나도 모르지만 이분들은 머리로 공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사람들 얘기는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그래서 제 아픈 얘기를 하자면, 저는 사실 중학교 때 IQ 테스트를 해봤었어요. 머리 좋다고 방송에서 자랑하는 사람들은 보통은 140 뭐 이렇잖아요. 제 IQ는 정확하게 108. 108 번뇌도 아니고 108. 제가 그래서 너무 궁금해서 마침 또 우리 책자가 있더라고요. 이 108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는가 이렇게 봤더니 제 위에 기계공이라고 하는 직업이 있고 그 밑에 기계공 조수라는 직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머리는 결국 기계공도 못하고 기계공의 조수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이다라고 돼 있는 걸 저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너무 오래된 일인데.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머리를 가지고 공부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오늘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나머지 두 가지에 대한 얘기예요. 두 번째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점은 바로 자존감이에요. 공부에 자존감이 뭐가 중요할까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공부가 뭐예요? 공부는 모르는 걸 알아가는 거죠, 한마디로. 모르는 거를 알았을 때 사람의 반응은 다 달라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들은 모르는 거를 맞닥뜨렸을 때 내가 이것도 모르네? 라고 완전히 좌절해버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고, 어떤 사람들은 모르는 거에 대해서 크게 힘들지 않고 모르는 건 당연한 거야 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거죠. 공부를 잘 못한 사람들을 이렇게 쭉 지켜보면 자존감이 낮았던 경우에는 내가 이걸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를 인정하지 못하고 감추려고 하는 과정, 한마디로 아는 척하는 과정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 공부의 정수를 파헤치지 못하고 아는 척하기에 급급해서 학교 다닐 때 어떤 친구들이 있냐면 나보다 수학 문제를 잘 못 푸는데 더 어려운 문제집을 가지고 다니는 친구들이 꼭 있어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한마디로 모르는 거를 접했을 때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아요. 모르는 건 당연한 거야, 알면 돼 하고 그걸 알기 위해서 노력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있죠. 그래서 이 자존감의 영역은 그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세 번째 영역은 뭘까요? 체력? 체력, 엉덩이. 수면? 세 번째는 불안. 결국은 우리가 불안도가 높은 사람들이 공부를 잘하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왜냐하면 나 모르면 어떡하지라는 게 공부를 하는 계기를 만들어 주거든. 세상 여유 몰라요, 괜찮아요, 이런 사람들은 불안하지가 않고 모르는 거에 대해서 크게 스트레스를 안 받죠. 내일 시험이 어떻게 나오든 뭐 어떻게 되겠지, 맞추겠지 이러고 있으면 내가 뭘 모르는지에 대해서 확인하려는 작업도 별로 없는 거고 들춰내고 싶지 않은 거고, 불안도가 높은 사람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게끔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 두 가지 영역, 어떻게 보면 약간 저는 정신적인 요인이랑 너무나 연관이 있다.
첫 번째 얘기했던 머리라고 하는 거는 한마디로 체력에 비슷한 거겠죠. 타고난 영역, 저절로 잘해지는 영역인데 나머지 두 가지는 신체의 영역이 아니라 정신의 영역으로 들어간다. 결국은 공부라고 하는 거는 신체 영역이 아닌 정신적인 영역이다. 표로 한번 표현을 해보면 여기가 자존감, 여기가 불안. 자존감과 불안도가 다 높은 사람. 이 사람들이 공부를 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왜냐하면 어느 정도 자존감이 높아서 모른다는 거 사실을 잘 받아들이고 대응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데 불안도도 어느 정도 있다 보니 빨리빨리 공부해서 해결하려는 어떤 마음이 생길 수 있죠. 공부를 잘 해나갈 수 있는 사람들. 하지만 아까 전에 1번은 못 이겨. 그 사람 밑에 있어. 두 번째 잘할 수 있는 사람들. 제 생각에는 그래도 불안도가 높은 사람들이 어쨌든 전반적으로 잘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자존감이 조금 낮더라도 어쨌든 해내려고 하는 불안도가 더해졌을 때 이 사람들보다 못하지만 전혀 불안하지 않고 안정감 있는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나을 수 있다. 자존감이 높고 불안도가 낮은 사람도 비슷할 수 있어요. 결국은 이제 제일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사람은 뭐냐? 걱정이 없는데 자존감이 굉장히 낮아서 내 치부를 들춰내고 싶지 않은 사람들. 진짜 자존심만 센 사람들인 거.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이 두 가지 영역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면 적어도 공부할 수 있는 준비는 되어 있다라고 보이고, 첫 번째는 포기하시라. 남의 얘기다. 그거 우리가 알 필요가 전혀 없으니까 이 두 가지를 준비하는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또 듣다 보니까 1이랑도 똑같은 것 같아요. 오늘 얘기하는 건 사실 공부뿐만 아니라 뭐든 잘 해야겠다, 나한테 소중하다 라고 하는 거랑 되게 맞닿아 있어요. 예를 들면 연애? 1번 머리 좋은 사람, 연애꾼들 있잖아요. 잘생긴 사람, 우리 흔히 얘기하는 우리 연예인분들 있잖아요. 뭐 그런 분들이 뭐 고민해요. 말 한마디 안 해도 돼요. 그냥 눈 딱 펴고 이리 와 이러고 이리 올 거잖아요. 우리는 이제 2, 3번 연애에 다 중요해요. 그래서 나는 솔로 보면 어때요? 자존감 높고 여유 있는 사람이 무조건 승리 확률이 높아요. 왜? 자존감 낮고 불안하면 전전긍긍하고 막 상대방을 갖다 쫓아다니기만 바쁘고 그 사람을 끌어올 수가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런 건 공부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중요한 영역에서 다 해당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결국은 저는 수면하는 사람이니까 왜 도대체 잠과 공부가 연관이 되는지, 왜 중요한지를 얘기 드리고 끝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잠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깊은 수면, 두 번째는 렘 수면. 깊은 수면이라고 하면은 깊은 단계의 수면. 이 시기에는 여러 가지 하루 종일 썼던 뇌 찌꺼기들 청소해주고, 고갈됐던 신경 전달 물질 채워주고, 신경세포 회복해주고, 이런 식으로 공부에 필요한 체력을 만들어내는 기본적인 시기예요. 공부에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암기하는 것들, 낮에 공부한 것들을 차곡차곡 정리해서 장기 기억으로 넘겨주는 거를 깊은 수면에서 하게 돼요. 이 깊은 수면은 언제 많이 나오냐? 주로 10시에서 한 2시 사이, 이때가 깊은 수면에 집중이 돼 있고, 그 뒤로 가면 깊은 수면은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두 번째 렘 수면은 감정. 여기에 핵심이 있어요. 렘 수면의 기능은 부정적인 감정들을 없애주고 긍정적인 감정들을 늘려줘요. 아까 전에 얘기했던 공부는 뭐다? 정신이다. 그렇기 때문에 불안도와 자존감을 회복해 줄 수 있어요. 직접적으로 암기에 관련된 것들은 아닐 수 있어도 이 감정을 조절하지 않으면 나는 일정한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공부해 나가기가 굉장히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창의력. 단순히 암기한 것만 가지고 공부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책에서 배운 것들, 몸으로 배운 것들, 들은 것들, 모든 것들을 종합을 해서 한 가지 뭉쳐진 종합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것들이 렘 수면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암기만 가지고 맞출 수 있는 거는 시험으로 따지면 초반에 한 3분의 1에 다 나오겠죠. 나는 이것만 맞추면 돼 라고 하는 사람은 이것만 자고 일어나면 돼요. 킬러 문항이라든지 중요한 문항들은 이런 영역들이 동원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결론을 내자면 수면은 다 중요하다. 앞에 수면도 중요하고 뒤에 수면도 중요하기 때문에 편식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수면의 사이클이 1시간 반씩 반복이 되는 거죠. 4번이 돌아가면 6시간, 5번이 돌아가면 7시간 반, 5번 정도 돌려줘야지 렘 수면 충분히 나온다는 뜻이고, 저는 수면하는 사람 입장으로서 6시간에서 7시간 반 정도는 꼭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주무세요 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깊은 수면, 렘 수면 잘 챙기면은 앞서 말씀해주신 그 두 가지 조건이 조금 더 단단해질 수 있겠네요. 훨씬 단단해질 수 있죠. 저는 사실 고등학교 때는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에 이런 걸 아무도 안 알려줬잖아요. 뭔가 잠 줄이고 4시간 자면 멋있어 보이고 그래서 나도 그렇게 한 적이 있었죠. 하루 종일 학교에서 자고. 그것만 아니었으면 제가 좀 더 잘 됐을 텐데 그 점이 좀 아쉽긴 해요. 너무 무식하게 공부했다? 이걸 알았다면 더 좀 효율적으로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었겠죠. 오늘은 공부에 대해서 수박 겉핥기지만 가볍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부분은 모든 영역에서 다 도움이 되시는 얘기니까 저는 항상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두 가지 키워드가 자존감과 불안이에요. 불안도 내 친구고 자존감도 내 친구이기 때문에 항상 곁에 두시고 너무 멀리 하지도 가까이 하지도 마시고 적당한 거리 유지하시면서 하루하루 잘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그리고 공부 열심히 하면서 오늘 밤도 잘 자요. 여기도 잘 자요. 잘 자요. 여기도 이렇게. 잘 자요.